자, 2장 물입니다. 자, 물에 우리 몸속에 물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최종적으로는 완충용액입니다. 이 완충용액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 이 몸속에 세포 속에 일어나는 물질 변환 과정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물에 대해 가지고 물의 특성, 이온화, pH, 그 다음 산염기, 완충용액을 살펴보도록 하자. 자, 세포에 우리 몸 속에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이 물이다. 그럼 주로 세포 주성분으로 약 70에서 85% 차지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물의 분자 구조는 구조식, 자, 이렇게 H2O, 수소, 자, 이 각도가 180도 아니고 104.5도 각도인데, 이 각도가 계속 꼼짝꼼짝 움직입니다. 이 결합 길이도 꼼짝꼼짝 움직여요. 각도, 결합 길이 다 움직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자, 물은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극성 공유 결합. 이산화탄소는 이와 같이 CO2 분자 탄소, 산소 사이에 극성을 띠지 않습니다. 180도 각도로 위치하기 때문에 비극성 물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의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자,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합니다.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 자, 수소 결합이 수소하고 극성 공유 결합이 가능한 플로르, FON, 산소, 질소. 자,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수소와의 이 결합력, 자, 이게 수소 결합이라는 수소 결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성질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물 부분은, 자, 물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물질을, 친수성 물질을 잘 녹입니다. 일단 물에 잘 녹으려고 그러면은 친수성 물질이라야 된다. 친수성. 그러면 물과 친화력이 있다, 친화력이 없다. 그 대표적인 게 물과 기름은 서로 친화력이 없잖아요. 잘 섞이지 않습니다. 왜 섞이지 않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자 구조식 가지고 이해를 하도록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친수성 물질 대표적인 게 우리가 먹는 식염입니다. 소듐 클로라이드. 자, 소듐 클로라이드가 물에 녹아서 소듐 양이온과 클로라이드 음이온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소듐 양이온 주변에는 물 분자 이렇게 또 감쌉니다. 이온 주변에 다 물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이렇게 물 분자가 배양하고 있느냐. 자,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소듐 양이온이니까, 나트륨 양이온이니까, H2O 물 분자 산소 쪽에 전자가 더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 델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소듐 양이온과 친화력이 더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배양합니다. 음이온 같으면은, 자, 수소 쪽이 배양이 되겠죠. 이와 같이 물질 성질 나타낼 때 다 분자 레벨로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소수성, 기름, 자, 물이, 자, 이거 스테아르산 나트륨,
이 스테아르산 나트륨, 쉽게 얘기하면 비누 일종이다. 자, 비누 방울이 어떻게 물 속에 때를 뽑아낼 수 있느냐. 자, 이 머리가 친수성 머리고, 자, 이쪽은 안쪽에 꼬리 쪽은 소수성, 그러니까 기름과 친화력이 있고, 머리 부분은 물과 친화력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자, 양쪽성 물질. 그 다음, 물이 이온화됩니다. 자, 물이 어떻게 이온화되냐? 물 분자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 이온화, 그 평형상수 값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 자, 이겁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곱한 몰 농도 곱한 값을 KW 해서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물의 이온화 상수가 1.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선입니다. 자, 이것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은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몰입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성 몰을 pH로 나타내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몰 농도. 자, 몰 농도 10의 마이너스 7성을 넣으니까 pH가 7입니다. pH 7이 중성이라고 하는데 왜 pH 7이냐? 물의 이온화 상수 값으로부터 유도되었다. 그 다음 pH만 있는 것이 아니고 pOH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pKa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pH와 비슷한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다 동일한 정의로서 이루어졌다. 자, 잠깐 보이는 것이 pH 플러스 pOH 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럼 pH가 1이다면 pOH로서는 13 값이 된다. pH 7, pOH 7이면 14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산염기 정의. 자, 앞쪽에서 받는 부분입니다. 자, 아레니우스 정의.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 산.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 염기. 프랜스테드 로리는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 산.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 염기. 루이스, 전자 내는 물질, 염기. 전자 받는 물질, 산.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산염기에 대해 가지고 복잡한 식이 나옵니다. 뭐 pKa 값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pKa 값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일단은 현재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물질의 산의 pKa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자, 이 구해져 있습니다. pKa1, A2, A3 그러니까 시트르산 같으면 구연산, 우리가 얘기하는 구연산. 자, pKa1 수소이온 처음 냈을 때 값, 두 번째, 세 번째 이 pKa 값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그 다음 핸더슨 하셀바흐식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자, 이 식은 동영상으로 제가 담아서 올려진 자료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 이 부분을 꼭 보세요. 핸더슨 하셀바흐식. 자, 이게 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완충 용액 설명하기 전에 자, 이 데이터 그림을 하나 봅시다. 완충 용액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몸속이 완충 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충 용액은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용액입니다. 완충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여러분 여기에 한번 보세요. 지금 식초 아세트산을 식초 0.1 노말 100ml를 0.1 노말 수산화나트륨 아주 강염기입니다. 강염기로 적정을 할 때 pH 변화를 한번 보세요. 처음 아세트산 pH 자 1에서부터 0.1 노말이기 때문에 pH 값이 1입니다. 자 1에서 수산화나트륨 강염기를 점차 첨가를 합니다. 하니까 0.1 노말 0.1ml를 넣었을 때 보니까 pH 값이 이제 약 한 3.6, 7 정도 됩니다. 급격히 pH 변화가 왔죠. 근데 그 이후에 첨가하더라도 pH 값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고 굉장히 작게 변하는 영역이 보이죠. 보입니까? 지금 이 영역이 이렇게 많은 양의 수산화나트륨을 강염기를 가하더라도 pH 값이 약 한 3.67에서 5.78 정도 이 영역에 아주 pH 변화가 약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완충 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pH 변화가 급격하게 오지 않는 용액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 속에 어떻게 완충 용액이 만들어져 있어서 만약에 바깥으로부터 강산이냐 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pH 변화가 거의 없도록 거의 아주 작은 변화만 일으키도록 완충작용을 해주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몸이 일단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아세트산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우리 몸 속의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혈액 속은 어떻고 세포 질 속은 어떨까?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충용액은 자, 이와 같이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혼합된 용액은 산이나 알칼리를 첨가해도 pH 변화가 적게 나타난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용액을 완충용액이라 한다. 그래, 완충용액은 완충 능력을 가진 용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자, 완충용액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자, 여기에 아무리 지금 봐도 완충용액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책 속에 답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가 답을 얘기를 해 드릴게요. 메모하세요. 약산과 그 짝염기염, 약산과 그 짝염기염, 여기에 보면 자, 완충용액의 농도, 즉 완충용액을 이루는 약산과 그 짝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약염기와 그 짝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자, 약산과 그 짝염기염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산과 그 짝염기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 앞쪽에 우리가 본 부분을 이 경우 아세트산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측정했을 때 이 완충 용액, 이 완충 지대가 약산과 그 짝염기 염으로 완충 용액이 완충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산은 아세트산이 약산이다. 약산이다. 그러면 그 짝염기 염은 뭐예요? 짝염기 염이 뭐예요? 자, 이걸 여러분 과제로 내가 남길게요. 자, 그 다음 혈액 속에 세포 내액 속의 완충 용액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세포 내액 속에는 주 역할을 하는 물질은 인산입니다. 인산염입니다. 자, 그 다음 혈액 속에는 인산보다는 인산은 농도가 낮아요. 탄산이 약산으로 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폐에 있는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 액체 상태로 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는 완충 용액이 주로 탄산에 의해서, 세포질에서는 인산에 의해서 완충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 정도만 지금 이해를 하시고, 자, 혈액의 완충 용액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에 혈액 속에 CO2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녹아져 있다. 그러면은 산성 쪽으로 기울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호흡으로 빨리 바깥으로 불어내야 됩니다. 호흡으로 불어내고 pH를 조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완충용액, 자, 혈액 속 완충용액, 자, 이겁니다. 세포질 속의 완충용액은 그렇게 많이 설명이 지금 안 돼 있죠. 그죠? 일단 완충용액은 인산염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서 탄산으로 완충용액을 만들어서 pH 조절을 한다. 자, 이것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여기에서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에 대해서, pH에 대해서, 완충용액 설명할 수 있도록 합시다.